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단기간에 빠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말고도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최신 트렌드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당 내용들도 꼭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워렌 버핏의 주식 전량 매도로 인해서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3월 달에 반드시 사모아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꼭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워렌 버핏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작년부터 뉴스에서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현금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는 사실은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이 지난 22일 주주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공개된 버크셔의 2024 재무보고에서는 지난 4분기까지 10개 분기 연속해서 현금이 증가하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보유현금은 10개 분기 연속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요. 현재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만 무려 약 480조 원 수준입니다. 2023년도 말에는 1680억에 가까운 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1년 사이에 2배 가까운 규모로 지난해 보유 주식을 약 1350억 달러 180조 원을 넘게 매도했다라는 사실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거겠죠. 즉 수익이 많이 나고 있던 종목군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이라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종목군들을 대다수 익절을 했다는 사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버핏이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있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주식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주식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주식을 매수하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와중에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는 그런 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버크셔가 보유하고 있었던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약 주식의 75% 4,060만 주를 매각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주식 1억 1,750만 주를 팔아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약 15%를 매각했습니다. 지금 버크셔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강력하게 가장 많은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미국 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왔던 워렌 버핏이 S&P 500 ETF까지 전량 매도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은행주들을 매각한 워렌 버핏은 기네스 맥주, 조니워커 스카치, 그리고 도미노 피자 같은 내수, 그리고 소비주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IT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성장성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조정이 과도하게 나올 것이며 내수와 소비주들에 대한 주가 상승 랠리가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국에는 내수 시장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두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흐름에 맞춰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흐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1순위로 봐야 되는 게 바로 K뷰티입니다. 지금 엄청난 속도로 성장해 왔는데 지금까지 성장해 왔던 속도만큼 다시 한 번 더 성장 랠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해 글로벌 뷰티 업계가 전년 대비해서 약 7.3%의 성장을 했습니다. 매년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 봤을 때 월등한 성적이고요. 특히나 북미와 서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각각 7.8%, 7.7%의 탄탄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지역에 따라서 성장률이 조금 상이하게 나오는데 AI나 이런 광고 효과들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도왔고요. 중국 시장의 경우에는 전체 헤어케어나 스킨케어의 매출액의 87%가 온라인에서 창출됩니다. 뭐 알리바바나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라인 커머스를 통해서 매출액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틱톡은 뷰티 부분 매출 10억 달러에 도달하게 되면서 미국에서 전자상거래 뷰티, 헬스 유통 채널 가운데 8위까지 등극할 정도입니다. 자, 근데 미국은 사실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을 통한 이 구매 자체, 이 소비 자체를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시장을 잡아야지 진짜 잡는 거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K뷰티의 열풍을 타고 해외로 진출했던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 브랜드들이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까지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 브랜드들이 아마존 같은 온라인 커머스에서 판매율을 상위권을 찍고 엄청난 성장을 보였는데 그것을 넘어서 중소뷰티 브랜드인 마녀공장, 아누아, 조선미녀, 스킨천사 등 미국 오프라인 채널의 타깃, 코스트코, 울타뷰티 등의 입점에 성공을 하면서 성공적인 실적 성장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훨씬 더 어려운데 이런 채널에 K뷰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만큼 현지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이 데이터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최대 드러그 스토어인 부츠에도 K뷰티 브랜드들이 하나둘씩 입점하고 있기 때문에 K뷰티에 대한 실적 자체가 2025년도에는 2024년도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시장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몇 가지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바로 한한령입니다. 중국이 다가오는 5월에 한한령을 해제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K뷰티에 대한 기대감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국무원, 판공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계 기업과 민영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내용의 2025년 외자 안정 행동 방안을 발표했는데 사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견제를 워낙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이 굉장히 급감하고 있고요. 내수까지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둔화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안에서 한한령 해제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국내 시장에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월까지 아직 몇 개월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에 K뷰티가 다시 한 번 더 진출하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성장이 어마어마한 폭으로 나와줄 수 있고요. 2023년도 기준에서 중국의 뷰티 시장 규모가 약 98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즉 K뷰티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죠. 전 세계에서 뷰티 시장에 대한 규모가 큰 국가를 뽑으면은 항상 미국 그리고 중국 일본까지도 항상 꼽히는데 그 국가들에서 K뷰티에 대한 성장세가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중소 인디 브랜드들의 약진으로 인해서 국내 화장품 산업이 미국 수입 화장품 점유율에서 무려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사실 뷰티 본고장인 미국과 일본에서 두 곳 모두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수입국 점유율 1위 기록은 다른 시장, 즉 미국과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나 혹은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도 점유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을 제시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K뷰티 3.0 성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1.0 같은 경우에는 내수를 말하는 거고요. 2.0 같은 경우에는 대형 화장품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는 거고 3.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중소 브랜드까지 OEM까지 같이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느 하나의 브랜드가 시장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K뷰티 밸류체인 자체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3개월, 6개월, 1년 성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수출을 보이고 향후 더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대표적인 화장품 기업들은 우리가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APR입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뷰티 테크 기업입니다. 스킨케어 제품 브랜드인 메디큐브와 홈뷰티 디바이스 브랜드인 메디큐브 AGR이 인기가 엄청나게 나오면서 실적 자체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지난해 애경 산업을 제치고 국내 3대 화장품 회사로 뽑혔고요. 아모레퍼시픽이랑 LG 생활건강에 이어서 3대 뷰티 기업에 등극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5월달에 한학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미국 수출에 대한 성과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적용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꼭 미리 선점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